자, 이번에는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비례대표 당선인이죠.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이 불거진 양정숙 변호사, 이 비례대표 당선인의 제명을 이제 확정하고 법적 대응을 현재 논의하는 최고위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원래 양 당선인은 민주당이 비례대표 5번 후보로 내세웠다가 시민당 15번 후보로 파견이 돼서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좀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장혜찬 평론가께서 좀 대답해 주실 부분. 이 당 자체 검증 시스템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이게 더불어 시민당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위성정당이라는 이 정당이 얼마나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가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공천받은 후보들 1가구 1주택 지침 쫙 내렸습니다. 더불어 시민당 후보들에게는 다 예외예요. 왜 예외죠? 자매정당이고 위성정당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강남에만 아파트 3채가 있고 건물 5개 보유하면서 4년 만에 이분의 재산이 40억 넘게 올랐어요. 네. 이게 범법이 아니라고 해도 국민 정서상 4년의 부동산으로 재산 40억 증식한 분에게 국민의 대표 자격을 누가 달아주고 싶겠습니까? 더불어 시민당의 이 검증도 당연히 부실했던 것이고 애초에 이분을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웠던 모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큰 뼈아픈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허위 검증이 논란이 아니라 이건 알고도 사전에 인지하고도 총선 때까지 쉬쉬했다는 게 제가 봤을 땐 더 큰 문제입니다. 분명히 오늘 정은혜 더불어시민당 사무총장도 그렇고 총선 이전에 문제가 불거져서 사퇴를 권고했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검증이 실패했더라도 선거 이전에 알았다면 후보에서 제명시키거나 탈당을 시켰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절차를 취하게 됐을 때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일단 덮어둔 거죠. 그리고 선거가 끝나자 이제 와서 뒤늦게 언론이 때리기 이전에 본인들이 스스로 제명을 시키는 건데 전 이건 국민이나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보고요. 허위 검증 그 이전에 잘못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덮은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고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이 더 근본적으로 크게 책임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증 시스템의 부실을 논하기 전에 이것을 선거 전에 얘기하지 않고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문제를 갖고 나온 당 자체에 너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검증이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은 네. 문제라고 봐야죠. 검증을 통해서 과연 공직 후보자로서 그리고 더군다나 헌법기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 과정이 과연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은폐인 그거는 아직 알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사실은 동생과 이 상속의 문제라든가 굉장히 엇갈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에서 요구하는 데 대해서 본인의 해명이 있었고 뭐 동생을 불러서 묻는 과정 다 다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그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선거 과정 중에서 과연 그러면 그걸 검증하는 따로 뭐 위원회를 열고 하는 게 가능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당시의 선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명백하게 국민들께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때 네. 이런 검증을 하려고 했었고 그러나 선거 때 임박해서 바로 선거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만일의 경우 정말로 국민들께 일부러 알리지 않기 위한 선거에서의 그런 모습인지.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정당이 다 그렇습니다. 일단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당시 비록 대승을 했지만 그 당시는 대승을 한다는 그런 확신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치는 양 정당, 거대 정당들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과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인지 사실은 아직까지 그게 확인되지 않은 채 뭐 은폐니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네.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검증이 선거 이후로 미뤄진 것인지. 왜냐하면 선거 지금 코앞에 닥쳐서 어떤 선거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상황인데 거기서 이거 검증한다고 당력을 합의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선거에서의 그런 필연성 아마 그거는 모든 정당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지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나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고 그러나 지금도 이것이 잘못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실미지 아직까지 그런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제명 결정까지 간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법에 어긋난 것인지 그 부분 파악은 아직 최종적으로 법적으로는 결론이 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집권 여당으로서 검증에 미비했던 부분은 분명하게 성찰하고 반성할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당 차원에서는 그래서 법적인 대응까지 지금 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양 당선인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어제 윤리위에 참석하고 난 뒤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돌아가서 의논을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즉 버티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궁금한 거는요, 교수님. 자진 사퇴는 지금 하나 아니면 민주당에 돌아가서 하나 결과가 같은데 왜 이렇게 굳이 버티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 본인은 지금 자기 자신이 법을 어겼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역시 자신의 출신이 민주당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위성정당으로 이제 민주당의 후보들이 1번에서 10번은 다른 이 더불어시민당에서의 후보들에게 양보하고 11번부터 이제 후보들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출신 그리고 또 본인의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의 민주당원이었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최종 검증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헌법 기관을 맡을 사람이라면 그것이 민주당인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시민당에 있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일 경우 명백하게 본인이 변호사 또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적으로 만일 경우 정말로 문제가 될 사안이 있다면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죠.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보고요. 만일의 경우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은 다퉈볼 지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헌법기관을 맡을 사람으로서 네. 명료한 그런 선택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만일의 경우 이후에 그것이 불법으로 판단이 나는 사안을 가지고 본인이 고집을 부려서 그렇게 했다면 본인도 죽고 당도 죽고 국민도 속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이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오늘 당 차원에서 사과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 이 부분도 지켜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